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왕의 귀환, 다크나이트의 귀환, 안철수가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야, 이게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고 나니까 제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번 대선 때부터 사실 꾸준히 밀고 있는 이 안크나이트설. 안크나이트설이 사실은 한번 인터넷에 회자가 좀 됐었잖아요. 안철수 그는 도대체 뭐 이러면서 안철수가 했었던 이 행보들, 결국 그의 행적들이 낳은 결과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는 도움이 됐었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안크나이트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여기까지 예측을 했었어요. 다음 총선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폭망하게 만든 다음에 호련히 미국행 비행기를 탈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의 이 다크나이트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안철수가 처음에 정계의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서울시장. 그 출발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애들 급식, 의무 급식 안 된다. 개인적으로 무료 급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이는 거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이란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 의무 급식. 의무 교육에는 의무 급식이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무 급식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 투표율이 저조해서 서울시장을 내려가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빈자리를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의 멘토, 그리고 자수성가한 IT계의 거물,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계에 떠오르는 신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호련 지지율 2% 3%밖에 되지 않았던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원순이 갑자기 안철수의 후광을 얻고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서울시장을 양보를 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손을 잡죠. 그래서 굉장히 새를 불려나갑니다. 그러다가 당내에서 번번이 이제 문재인 그 당시 당대표와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박지원이라든지 주승용, 이현주 이런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죠. 그리고는 꽤나 호남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유승민과 손을 잡고 합당을 한 이후에 호련히 정계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왜 안철수가 이 다크나이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그 당시에 당 대표가 번번이 이제 안철수 쪽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당론이 분열된다, 당이 쪼개진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때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안철수 집을 찾아갑니다. 비하인드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당권을
안철수에게 아예 넘겨주겠다라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근데 문전박대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희화화하는, 그리고 안철수의 다크나이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인이 형, 안 돼. 내가 할 일은 이 당의 대표가 아니야. 이 당내의 내부 총재라는 사람들을 내가 다 끌고 나갈 거니까 형 미안해 이러면서 그 문 뒤에서 눈물을 곱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그 당시의 대표는 안철수에게 당권을 아예 넘겨주려고 했지만 넘겨주지 못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했기 때문에 아예 만나주질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박지원, 주승용, 이현주, 그리고 박영선도 사실은 안철수와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굉장히 영리한 구로박 박영선 언니는 민주당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박영선 키즈로 불렸던 언주, 이현주는 당을 떠나고 지금은 아예 자유한국당에 붙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언주야 언니가 멀리 못 나간다 뭐 이랬던 패러디가 막 나오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당내 내부 총질과 파벌 싸움을 치열하게 펼쳤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떠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덕분에 그나마 선명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는 국민의당으로 버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유승민하고 손을 잡습니다. 바른정당과 합치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혼종이 탄생하게 된 거죠. 호남계에서는 어떻게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출신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도 보수 합쳐야 된다, 중도가 합쳐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약간 끔찍한 혼종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철수는 정계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호련히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재미삼아 얘기했었던 시나리오인데 하나둘씩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좀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제 21대 총선에 안철수가 등장을 했죠. 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 보수 전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감지가 될 겁니다. 이대로 보수는 절대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 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위기감을 느낄 거냐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진영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개헌선을 막아달라,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갈 겁니다. 몰빵은 안 된다,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표를 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거대화되면 안 된다,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몰리게 될 겁니다. 전략을 그렇게 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대로 가면 보수는 전멸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올 때 우리의 안크나이트 안철수 선생님께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자, 이대로 가면 어차피 지니까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 된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 그렇게 안철수는 바른미래당 그 뭐 새로운 보수당 뭐 이쪽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거예요. 자, 안철수와 자유한국당 이게 합쳐지는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TK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안철수라는 인물이 정치권에서 떠오를 때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안철수는 보수의 프레임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가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당명에 보수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안철수야말로 보수에 잘 맞는 사람입니다. 자수성가를 했고 자본주의에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고 시장주의자일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에 가까워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사실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일 반공이지 이들이 보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제대로 된 보수를 안철수가 가져갈 수 있어요. 보수의 영역을.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진짜 보수가 우리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싸움은 끝났다. 보수 앞에 미사 여구가 붙으면 진 거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아마 보수라는 그 가치를 안철수가 끌고 가주면 자유한국당은 발끈해서 진짜 보수는 우리다라고 보수 앞에다가 무언가를 붙일 거고 안철수는 그냥 보수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보수 쪽을 흡수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의 보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보수적인 사람인데 정 붙일 곳이 없어서 자유한국당에 정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초창기에 안철수 등장 초창기에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너무 듣보기 때문에 뭐 제 말을 들을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하면 승산이 있다.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꽤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보를 택했어요. 안철수랑 진보랑 어울리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글쎄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수가 나쁜 거고 진보가 나쁜 거고 진보만 좋은 거고 보수가 나쁜 거다. 보수만 좋은 거고 진보가 나쁜 거다. 이렇지 않죠. 진보나 보수나 어차피 두 진영 모두 나라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같아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차이가 있어서 나뉘는 것이지 보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고 진보는 나라를 좋게 하는 세력이고 진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고 보수만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세력이고 이렇지가 않아요. 진보는 좀 빨리 가자. 개혁적으로 좀 더 성큼성큼 빠른 보폭으로 가자. 보수는 좀 천천히 가자.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움직이자. 뭐 방법론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수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의 보수라고 주장하는 보수들, 이 사람들 보수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반공과 친일 세력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진보와 손을 잡은 안철수는 그 다음 행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벌 싸움을 하다가 이 내부 총질을 많이 하던 멤버들, 그러니까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멤버들을 그대로 떠서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는 국민의당도 완전히 와해시키고 바른정당과 합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호남 지역 색이 강했던 국민의당이 이제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국민의당이 그나마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면 호남에서의 고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자 선택을 한 것이죠. 네. 이것도 우리의 안크나이트님의 큰 그림이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아기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안철수의 정계 복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금 뭐 언론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뭐 굉장히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과 하태경 중심으로 하는 이쪽은 지금 마치 안철수의 등장이
뭐 대단한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실상 안철수가 일선에 나오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겁니다. 자, 결국 총선이 다가오면 총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위기감을 느끼는 자칭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든 합쳐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안크나이트 선생님께서는 자유한국당과 합당, 어떻게든 안철수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폭망할 것이다. 자, 이것은 안철수의 시나리오다. 자유한국당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안철수의 정계 진출의 목표였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원히 은퇴한다라고 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혜성처럼 등장했었던 안철수. 하지만 그의 정치 진출의 목적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일 반공 세력 자유한국당, 이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등장한 다크나이트,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안철수가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을지 우리 총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손잡고 진짜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면 이 영상은 성지가 되겠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